나만의 그리고 가족의 편안한 안식처를 마련하는 것, 시민 대부분의 꿈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죠. 치솟는 집값, 꿈틀대는 대출금리, 부족한 매물까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YTN이 최근 알찬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에선 상암동 복덕방 코너의 주인공 경제부 조태현 기자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복잡한 내용에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YTN의 새로운 부동산 이슈 코너 상암동 복덕방을 통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부동산 이슈 똑똑하게 보는 법을 배워봅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에필로그 Y에 정말 많은 기자분들이 출연을 해주셨는데 경제부에서는 첫 출연이십니다. 사실 저도 처음인데 네. 경제부 자체가 해본 적이 자체에서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첫 테이프를 끊게 돼서 그래서 영광으로 오늘 생각합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저도. 기대하실 내용은 별로 없을 텐데 그래도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기자님이 그 상암동 복덕방이라는 네. 코너를 매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제목 듣자마자 와 이거 정말 제목이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괜찮아요? 들었어요. 네. 네. 보통 뭐 부동산이라고 하지 복덕방은 저 진짜 어린 시절에 한두 번 그렇죠. 들어봤는데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사실 복덕방이 조금 익숙한 그쪽 세대이긴 한데 세대이신가요? 예. 근데 처음에 이름을 정할 때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컨셉은 일찍 정해졌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쉽게 내용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라서 제목부터 좀 가볍게 가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덕방이라는 게 약간 그 복고적인 느낌도 주면서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네. 뭐 괜찮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기억에 확 남더라고요. 네. 그날도 제가 첫 상암동 복덕방이 나간 날 제가 뉴스를 해가지고 예, 봤어요. 네, 예.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상암동 복덕방이 만들어진 게 사실 예. 어떤 코너가 만들어질 때 보면 뭐 시청자들의 요구가 있어서일 때도 있고 기자 본인이 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할 때도 있잖아요. 예, 예. 어떻게 해서 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에 워낙 관심들이 많으세요. 또 네. 최근에 집값 폭등세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 소식을 매번 단편적으로 전해주기보다는 주말에 한 번쯤은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알려주자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한국부동산원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부동산 통계인데 이쪽에서 매주 목요일에 그 주간 부동산 통계를 내놓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통계가 좀 아깝다. 네. 이걸 살려볼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주간 부동산 통계를 먼저 한번 주간에 어땠는지 한번 짚어주고 그거랑 관련해서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주 그럼 들어오는 부동산 소식을 좀 정리해서 그렇죠. 전해드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꼭 뭐 가격 동향뿐만이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뭐 사전 청약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주간에 있었던 실수요자랑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하고 있죠. 근데 코너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기자님이 초반에 아예 예. 처음부터 나와서 스튜디오에서 전신으로 이제 출연을 해서 소개를 예. 해주시더라고요. 좀 궁금한 게 네. 자기 관리 같은 것도 하세요? 왜냐면 고정적으로 출연을 사람 빼고 해야 있습니다. 되니까. 네. 배우 계신가요? 예전에 뭐 앵커도 하셨지만 같이 했었죠. 네, 그렇죠. 예. 저희 같이 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조금 관리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나요? 사실은 저는 방송이 여전히 카메라 앞에 서면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요. 저는 이게 방송보다는 여전히 글 쓰는 쪽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시청자들에게 방송 기자고 하니까 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관리 안 하고 이렇게 수염도 텁텁하게 나 있으면 네. 보기 안 좋겠죠. 그렇죠. 그 정도 관리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부에서 지금 상암동 복덕방 이외에도 뭐 부동산 소식을 리포트나 단신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 상암동 복덕방만의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상암동 복덕방 자체가 기자 브리핑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 기사는 모든 게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숫자가 있을 맞아요. 수밖에 네. 없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서가지고 편하게 그냥 설명하자. 쉽게 설명하자. 경제가 보기에 좀 어려우신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경제 기사를 보고 경제가 어렵게 느끼셨다면 그건 기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시청자들이 좀 어렵게 느꼈다. 네, 어렵게 느꼈다면. 그래서
정말 쉽게 내용을 더 많이 풀고 길어지더라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든지 경제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경제 활동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그거를 더 쉽게 풀어주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사실 기사를 보면서 경제부 기사는 다른 부서의 기사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어떤 것에 그럼 초점을 두고 좀 보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는 현상을 전달하는 거. 그리고 그게 미치는 영향을 전달하는 것, 그거를 쉽게 알려주는 게 이게 중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그 통계 자료들이 네. 있지만 국제 수지를 내놨다. 그러면 국제 수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대체 뭐야? 이런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국제 수지가 이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쉽게 전달해 주는 게 기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또 방송 기자시기 때문에 예. 영상 쪽에도 좀 초점을 두고 전달을 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부동산 기사를 보면 화면으로 이제 아파트 장면이 그렇죠. 많이 나오지 예. 않나요? 이렇게 통계도 그렇고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은 기본은 현장성. 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온다고 하죠. 네. 촬영해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중점을 좀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경제부 기사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픽이라고 하죠. 수치 같은 것들 봤을 때 어렵잖아요. 그렇죠. 좀 이해하기가 예. 가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략화하고 알기 쉽게 추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래픽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이슈를 좀 어렵고 낯설게 보는 네.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면 쉽다. 좀 꿀팁을 주신다면요? 아, 사실은 저도 굉장히 어려워서 어려워하시는 네, 건가요? 어렵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로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뭐 오피스텔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보다는 실거주 쪽, 실수요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위주로 보시는 거. 그리고 당장의 이렇게 부동산의 움직임만 보시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한번 쭉 전반적으로 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기준금리를 막 올린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부동산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수요나 뭐 공급 같은 것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그건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보실 때도 좀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이슈를 지금 위주로 하고 계시지만 그 외에도 경제 소식이 많잖아요. 요즘에 또 경제 핫 이슈가 있나요? 최근에 아무래도 기사 많이 나오는 거는 대출 문제. 네. 가계대출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가계대출이 많이 경제 시한폭탄이라고 하잖아요. 네. 만약에 대출이 많이 늘면은 이자를 내야 되는데 네. 이자를 낸 만큼은 소비를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경제에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최근에 물가, 유가도 굉장히 물가, 빠르게 네, 오르고 상승.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 원자재를 다 수입해서 쓰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유가에 굉장히 취약한데 그것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이게 소비자 물가에도 시차를 두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죠. 지금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네. 금융하고 부동산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제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암도 복덕방 말고도 뭐 금융이나 부동산 쪽 지금 담당하고 계신다고 예. 했는데 뭐 이번처럼 좀 다른 기획도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기획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복덕방을 계속 좀 발전시켜 나가면서 경제 전반을 한번 쉽게 다뤄볼 방법이 없을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렵지 않고 알기 쉽게 경제부 기사 전해주시면서 또 상암도 복덕방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